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화입니다. 오늘 건강 365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시면서 학습이나 여러 가지로 챙겨야 될 것들이 정말 많으시겠습니다만은 특히 키가 작은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 또 초경이 너무나 빠른 아이를 둔 부모님들 걱정거리가 많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같이 작으면 안 될 텐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지금은 작지만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잘 자랄 수 있을까? 무엇을 잘 먹질 못하는 아이인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방학철이라 또 이렇게 키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들 상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외형적인 지표라기보다는 이 키 문제가 아이들의 자신감, 내면의 성장 이런 것과 연관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사실 예전에 키를 하면은 그 체중처럼 우리 몸을 재는 단위에 불과했었죠. 예, 예. 하지만 요즘 사회에 어떤 보면은 뭐 키장, 또 얼장, 몸장 하듯이 네. 이런 어떤 그런 외형적인 요소가 사회생활하는데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어떤 그 사회적인 관념들이 팽배해 있는 상태고요. 네. 또 이런 것들이 어린 학생들한테는 자신감을 심어준다든가 또 어떤 학업에 있어서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내적인 그런 것을 높여주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그걸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 생각에는 또 취업이라든가 또 결혼 네. 이런 데까지도 어떤 그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경쟁력을 가진 작용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네. 이런 개념에서 키가 작은 아이들은 자신감이 떨어진다든가 또 결등감을 가진다든가 네. 어떤 이런 상황들에 많이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 보면 굉장히 크고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체력이 좀 약해서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상당히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올 초 2001년도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예. 고등학교 3학년들이 지금 현재 174에 육박하고 있고 아, 완전 선진국 수준이고요. 예. 예. 이 학생들은 161cm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걔들의 아버지 세대 약 40대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보다는 약 5cm가 더 커져 있고요. 예. 또 할아버지 세대보다는 약 10cm가 더 커져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컸죠. 또 이런 키들이 사실은 그 외국하고 비교해서 봤어도 일본인보다는 3cm 이상 크고 있고요. 중국보다는 4cm 정도 더 커 있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미국보다는 약 1cm 정도 작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시아에서는 가장 크고 예. 거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이 평균 신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은 보면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래에 비해서 또 자세히 또 알고 싶은 부모들은 그 인터넷에 보면은 그 100분이 내 아이의 성장도 검사 그런 것을 쳐보면은 네네. 아이가 100명 내 또래 아이들에서 몇 번째인지 아.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되겠군요.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신장이 높기 때문에 뭐 특별히 키가 좀 작은 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자라지 못한 아이들의 원인을 잘 밝혀내서 도와줘서 잘 클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키가 그렇게 잘 못 자라는 속 사정, 속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 170 고등학교 학생들이 173, 4라고 하면은 그 정도면 평균인데 예, 예. 대부분 부모님들은 보기에는 보면은 학교라든가 다른 데 가보면은 180이 넘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 보이고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키가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하.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큰 사람은 아주 크고 네. 작은 사람은 아주 작은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부양극화도 문제입니다만은 키의 양극화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체중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이미 그런 현상들이 90년도하고 2000년 초에 나타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네네. 빠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결국은 이런 것들은 보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예. 또 일찍 자고 예.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가 TV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 안 하는 반면에 네네.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또 학원 매 돌아다니고 아하. 잠을 못 자고 이런 네.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아이들은 키가 작을 수밖에 없는 아하, 상황이 되고 예. 어떤 이런 생활하지 않은 참 정상적이고 식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수면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아주 좋게 하는 사람들은 또 키가 클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키가 큰 사람은 아주 크지만은 아주 작은 사람은 아주 작아지는.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키가 양극화되고 있다. 아. 이렇게 보이는 현상. 그렇게 되겠군요. 예. 보통 이제 옛날 할머님들 말씀이 뭐 타고난다 키는 네.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타고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방금 원장님 설명 듣고 보니까 그 외의 다른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만.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키 크는 걸 포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아, 예. 제가 가볍게 자연의 현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송어 아시죠? 네, 네. 송어가 있는데 어떤 송어는 바다로 간 송어가 있고 강에서 큰 송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바다에서 갔다 온 송어는 이렇게 체격이 크고 예, 예. 이렇게 강에서 사는 송어는 이렇게 아주 작습니다. 아하. 이렇게 그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종자인데. 예, 환경에 예. 따라서 키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예로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우리 성인 남자의 키가 152cm랍니다. 약 400~500년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은 174cm라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은 어떤 환경적인 어떤 차이에 따라서 아이들이 키가 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 올 초에 그 북한 기순한 그 군인에 대한 작은 키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북한하고 남한은 분단된 지 한 50년밖에 안 됐는데 청소년의 키 차이가 약 7, 8cm다. 아하.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그 똑같은 유전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그 키에 대해서 어떤 환경들이 중요함으로써 나타나는 네.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키는 네네. 진화적으로 커가는 방향으로 아, 어떤 예. 사회 문화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커가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 또 현대 사회 사람들이 큰 키를 선호하는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표로 보면요, 키라는 것은 약 30%가 못되게 유전적인 것이 있고 아하, 약 70%가 보시다시피 영양이라든가 환경 어떤 그 운동에 따라서 네네네. 70% 이상이 어떤 유전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30% 이외에 70% 노력한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아하. 조선시대 아이가 예, 예. 내 아이가 현재 조선시대 키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현대에 맞게 어떤 영양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환경을 맞춰주면 현대 아이들처럼 174cm 키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뭐 초경이 너무나 빨라져서 성조숙중이다 이런 전문 용어를 쓰고 있던데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빨라졌으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싶습니다. 그 초등학교 여아들은 보통 초등학교 4학년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고요. 예, 예. 다른 애들은 더 빠릅니다. 아. 남자들은 5학년 정도부터 시작되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엄마의 세대보다는 약 3, 4년 정도 빨라졌다는 그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아의 사춘기 시작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볼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근거는 그 유방의 발육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유방이 그 어떤 그 블레스트 버드 씨앗이 싹이 생기는 어떤 그런 단계가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심지어는 만 8살부터 만 13살까지의 그 편차가 있고요. 아하.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여아들이 사춘기가 좀 늦게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줬고 남아도 보면은 9.5에서 12.5cm까지의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춘기 시작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의 경우는 그 여자의 경우는 유방의 발육을 유관적으로 하면 부모님들이 관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남아의 경우는 이런 어떤 그 고환 측정기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걸 보고 예를 들어서 3cc 이하는 예, 예. 아직 아이가 사춘기 전이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것이 4cc, 5cc가 되면서 이것이 사춘기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걸 지나서 이렇게 약 13cm, 15cc 이상이 되면 성인기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이것을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보면은 간단하게 봐는 방법이 있는데 새끼손가락 손톱 정도가 되면 아직 야는 고환의 크기가 예, 예. 아직 야는 사춘기 전이구나. 아하. 여기 갑자기 엄지손가락 쪽으로 커진다. 네. 그럼 야가 사춘기가 시작됐구나. 아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 사춘기 아이들을 좀 부모님들이 잘 관찰해 줄 필요가 있는데 네. 물론 이것은 유관적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것은 성장판 검사를 정확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맨날 해보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사춘기가 빨리 오는 이유들을 보면은요. 네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입니다. 유전적인 거.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그 식생활의 변화입니다. 특히 서구화된, 특히 미국화된 식생활의 변화죠. 그다음에 그 자연 환경의 변화입니다. 많이 따뜻해지고 있고 또 중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환경 호르몬, 어떤 신체적인 호르몬에 방해를 주는 교란을 주는 환경 호르몬의 문제가 될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정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야간 문화 또 아이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학원에 다니고 네. 그러면서 수면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죠. 햇빛 보는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또 TV라는 데서 그 어떤 그 성인 문화를 조기에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성조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성조숙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성조숙이라는 것은 예. 결국 이제 그 아이가 정상적인 또래보다 더 빨리 사춘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것이 옛날에는 부모님 세대는 3, 4년 초등학교 엄마들 경우에는 중학교 가서 1, 2학년 때 늦게는 3학년 때 초경을 했었는데 네네. 그다음에 아빠들은 고등학교 가서 키가 크기 시작했는데 예. 근데 그것이 약 그 3, 4년이 빨라지면서 이 아들은 요즘 6학년 1, 2학기 때 네. 초경이 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빠들은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환경적인 요소를 인해서 좀 늦춰주는 것이 아이들의 장래적인 키에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부모님들이 조금 알기는 힘들어요. 예. 좀 더 정확히 검사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방금 전에 유방의 변화, 고환의 네. 변화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조금 그 관심 있게 가져줄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외모가 또래에 비해서 조숙하다. 조금 수염도 난 것 같고 예, 좀 예. 그다음에 그 고환이 색깔이 변색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그 또 가족 중에 사춘기가 빨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유전적인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치아 발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빠른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패스트푸드라든가 지방질 음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 그다음에 그래서 체중이 과다한 아이들. 그다음에 열이 또 많이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아토피라든가 그다음에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 또 운동을 하지 않은 아이들. 그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을 해서 또 가정 불화가 있는 경우. 네. 그다음에 야가 정신적으로 조금 조숙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유방의 발육이라든가 고환의 발육이 빠르다. 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신다면은 부모님들이 조금 아이가 조숙하겠구나. 아하. 이런 것들이 한 대여섯 가지 있다면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그 성장에 대해서 그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키가 작다고 해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다 치료를 해야 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성장 치료할 아이의 기준 어떻게 잡으면 좋습니까? 우리가 저신장이라고 그럽니다. 3%하고 경계신장이라고 해서 약 25% 이하. 한게 저신장이면 반에서 한두 명 있을 수 있고 예. 저신장이라면 반에서 10번째 이내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경계신장이라고 생각하고 키에 대해서 관심 가져줘야 되고 네네. 두 번째는 1년에 4cm 이하로 큰 아이들입니다. 예.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1학년 때까지는 보통 5, 6cm가 큽니다. 예. 그 후로는 4, 5cm 크는데 야들이 어렸을 때부터 4cm 이하로 큰다 그러면 네. 갈수록 그 누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그 성장력을 높이는 네. 치료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2살 어린 아이보다 키가 작거나 같을 때 이런 경우는 동생보다 작은 형, 그다음에 그 동생보다 작은 누나에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cm 정도 작은 건데 이런 경우는 어떤 여러 가지 성장의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매년 5cm 이상 자라던 아이가 갑자기 2, 3cm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것은 물론 어떤 신체적인 병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다른 요인들이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 요인이 있다면 그 요인을 제거해 줘야 되고요. 네. 이것이 본의 아니게 부모의 생각에 들게 사춘기가 끝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장력이 확 줄어드는 경우죠. 이런 것들은 바로 검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 현재 아이가 그 키가 좀 크더라도
2차 성징이 좀 빨리 와서 빨리 키 크는 시간이 끝날 것 같다. 아, 그런 아이들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관심 가져줘야 되고요. 또 더불어서 부모님 키가 작은 경우 네. 그런 경우도 우리가 그 어떤 키에 대해서 관심 가져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뱃속에서 작게 태어났던 아이들 있죠. 3kg 이하로 이런 네. 경우도 좀 문제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중에 엄마가 건강상이 안 좋았다든가, 그다음에 식욕 부진이 있거나, 그다음에 수면 부족이 있거나, 예. 또 운동이 필요한 아이들, 운동선수가 해야 되는데 키가 작은 아이들은 좀 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님들이 관심을 좀 잘 네. 가져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들 뭐 키 상태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골연령, 뼈연령, 또 성장판이 열렸느냐, 네. 닫혔느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들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장판에 대해서 성장판이 있느냐, 또 닫혔느냐, 또 같은 말입니다. 예. 성장판이 있어야만이 그 뼈가 분화가 되면서 키가 크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무릎뼈거든요. 예. 무릎뼈 사이에 빨간 선이 보이죠? 이 부분이 바로 성장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성장판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성장판이 있다, 없다. 아하. 또 이것이 그 뼈가 끊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열렸다, 닫혔다는 건데 네. 이 부분이 바로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왼쪽 왼쪽 그림이 열려 있는 것이고 오른쪽 그림은 닫혀 있는 상태고요. 네. 이 성장판을 보기 위해서는 엄마하고 같이 부모님 찍는 것이 있고 또 손, 그다음에 무릎, 발목 이렇게 찍어본다면은 아주 정확하게 아하. 골연령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골연령을 본다면 그 아이가 얼마만큼 잘하고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어떤 검진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한 10여 가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체열 진단이라든가 또 체형 검사, 예. 그다음에 성장판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또 검사, 그다음에 야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식습관, 또 태어났을 때의 관계, 지금 현재 어떤 외부적인 사침기 수준 이런 것들을 그 혈액 검사라는 걸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한 10여 가지 해서 정확하게 아이의 아하, 편상을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정밀한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이제 치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방 치료에서는 침이 있고 또 한방 약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또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야, 성장 치료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성장 방해 질환이 있으면 그걸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오장육부를 강화시켜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야가 체질이 어떤 체질인지, 열 체질인지, 그다음에 냉체질인지, 장이 나쁜지, 예민한지 이런 네. 체질적인 것을 감별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상하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치료. 그래서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뇌의 그 뇌하수의 혈액 흐름을 좋게 하는 치료가 있고요. 성조숙, 성미숙, 성장 발달 이런 것들인데 또래에 맞게 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든 걸 통해서 뼈로 혈류 공급을 잘 시키고 성장 호르몬이 잘 가게 해서 키 자람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성장탕이 있고 또 성장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침 하면은 아이들이 약간 무서워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치료는 이런 스티커 침을 이용합니다. 아하, 그래서 예. 그 성장 혈자리에 네. 조금 이따 그 보여드릴 텐데 그 혈자리에 이런 침을 붙임으로써 네네. 어떤 아이들이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이 귀에다 붙이는 이 침이 있습니다. 성장 아, 이침 예. 이런 것들을 귀의 적절한 부분에 네. 야가 위장이 나쁜 절에 더해서 키 클 수 있는 혈자리에 더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성장혈 그 부분을 집에서도 이렇게 지압을 예. 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 비디오를 준비했거든요. 예.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죠. 네. 그 보면은 무릎 부분에 그 상당히 그 성장에 관계된 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데요. 저런 부분에 우리가 그 마사지 또 성장 오일 마사지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이런 스티커 침을 같이 붙여줌으로써 아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저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아이들이 자기 네. 전에 해준다면 혈류 공급도 잘 되고 또 그 성장판에 성장 호르몬도 잘 네. 하기 때문에 키 자람에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또 아이가 저렇게 해줌으로써 숙면할 수 있는 네. 그런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되는데요. 네.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분이 예. 치료 시기가 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그 저신장이냐 경계신장이냐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라든가 보면은 100분위로 나의 아이의 또래에 맞는 분이 몇 퍼센트 있다, 몇 번째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경계신장 약 25% 이하라면은 저신장에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할 것이고 네네. 경계신장 이하라면 반드시 검진을 통해서 야가 앞으로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는가 네네. 그걸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표준 신장이 미달돼 있다. 네. 또 경계신장이다 그러면 검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나이가 들려서 성장 치료는 상당히 비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네. 하신다면은 사춘기 전, 아하.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4학년 전, 남학생들은 약 5학년 전에는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효과적인 면에는 네. 아주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치료를 부모님들이 시작하시게 되면은 많은 효과를 원하실 텐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저신장 아이들이 4cm 이하로 크고 또 3cm까지도 큰 애들이 있는데 보통 1년에 그 정도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cm, 6cm에서 7cm까지 네. 이렇게 1년에 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래 집단이 5cm 그다음은 6cm, 7cm, 8cm는 커야 캐치업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군요. 보통 저희들이 통계를 해보면은 7, 8cm까지 1년에 자라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가정에서 이렇게 아이가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 키를 잘 클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키 크는 것도 무조건 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적절한 관리와 환경적인 조성을 해주는 건데 일단은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적인 면에서는 3고 2저 음식이 중요합니다. 네. 3고라는 것은 고단백, 고칼슘, 고섬유질. 2저라는 말은 저지방, 그다음에 저탄수화물입니다. 네. 이런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운동을 말했는데 운동을 해야 성장판이 자극이 되고 그러면서 무릎에 어떤 그런 자극으로 인해서 뼈저람이 생기는데 그 운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줄넘기입니다. 아, 예. 줄넘기는 보통 뭐 몇 개를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보통 나이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아이가 8살이면 하루에 800개. 아, 예. 뭐 아이가 15살이라면 하루에 1500개 이상 이렇게 해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키는 그때 아니면 안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크기 때문에 그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올 때 잠을 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약 70%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장기에 최소한 성장기 때라도 일찍 재우고 또 일찍 일어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좋고요. 또 정서적으로 많이 아이가 편안할 수 있게끔 네. 어떤 부모에서 어떤 가정의 어떤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그다음에 학업에 대한 어떤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좀 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배려해 준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한의원의 김성훈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키 성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임상 현상에도 볼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어떤 우리가 데이터라든가 그 언론에 분포되는 어떤 그런 자료에서 키가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문제인데요. 키 큰 사람은 크지만 또 작은 사람은 아주 크다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인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조금 많이 우리가 그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그 사회 문화적으로 많이 아이들한테 클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키라는 것은 그때 아니면 안 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클 수 있을 때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한 아이가 키 몇 센치가 아닌 또 그 앞으로의 꿈과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만약 키가 작은 아이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 아이가 그런다면은 좀 더 성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키성장 문제에 대해서 상담해 드리면서 메가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 한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내 아이들을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늘 직면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떻게